네,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박현도 교수의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이 책하고 관련 분석 자료들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상당히 시선을 끌죠. 변명이라니. 그렇죠.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또 이슬람에 대한 어떤 오해를 좀 풀려고 하는 건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저자가 무슬림이 아니세요. 카톨릭 신자라는 점.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슬람을 둘러싼 편견들, 이걸 좀 걷어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네, 이 책은 단순 소개서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 좀 부족한 종교 문해력,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아, 종교 문해력이요? 네, 그러니까 종교를 비판적으로 또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이죠. 비무슬림 전문가가 썼다는 점, 이게 또 객관성을 더해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피상적인 이미지 너머의 이슬람을 알고 싶으신 당신의 그 지적 호기심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왜 하필 변명일까요? 좀 도발적이잖아요, 제목이. 네, 그게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일종의 전략인 거죠. 전략이요? 네, 일단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독자들, 시선에 끌려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잘못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 아니고요. 오히려 잘못 알려진 걸 바로잡는 해명, 그리고 깊이 있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아, 해명과 설명. 네, 비무슬림 학자가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자의 배경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카톨릭 신자이면서 이슬람학 전문가라. 참 독특한 위치신데요. 그렇죠. 박현도 교수가 캐나다 맥길대, 또 이란 테헤란대에서 이슬람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한국 사회의 일부 반이슬람 정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이 외부자면서 전문가라는 위치가 주장의 설득력을 더 실어주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편 같은 느낌도 주면서 동시에 저 낯선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당신께서도 좀 더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기 쉬울 겁니다. 그럼 이 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들을 좀 바로잡으려고 하나요? 가장 흔한 게 역시 이슬람 콜 테러, 이 등식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오해일 텐데요. 그렇죠. 책에서는 이슬람의 핵심 가치가 사실은 평화와 정의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이걸 어떻게 왜곡하는지 그걸 명확히 구분하고요. 아, 구분하는군요. 네, 테러는 정말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행태일 뿐이고 대다수 무슬림들의 삶이나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점을 분명히 하죠. 여성 인권 문제도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꾸란이 원래 여성 권리 신장에 기여했다. 이 설명은 좀 의외인데요. 지금 모습과는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 책에서는 꾸란이 나왔던 그 7세기 아라비아 반도 그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해요. 아, 당시 맥락? 네, 당시로서는 여성의 상속권이라던가 이용 권리 같은 걸 명시하면서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현대 무슬림 여성의 현실은 정말 다양합니다. 국가나 지역, 사회계층별로 너무 다르죠. 이걸 그냥 이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단순화하는 편견, 이걸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샤리아, 이슬람 율법에 대한 오해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보통 엄격한 처벌만 딱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샤리아가 단순히 형법만 뜻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훨씬 넓은 개념이거든요. 훨씬 넓다고요? 네, 신앙생활, 예배, 상거래, 가족관계, 심지어 자카트라고 하는 의무적인 기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공동체 복지규범까지 다 포함하는 말 그대로 삶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에요. 처벌 규정은 그중 아주 일부일 뿐이죠. 아, 그렇군요. 샤리아처럼 지하드도 정말 오해 많이 받는 개념인데요. 보통 성전으로만 알고 있죠. 네, 그 부분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물론 외부 위협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작은 지하드 개념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슬람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더 위대한 지하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더 위대한 지하드요? 네, 그건 바로 자기 안에 탐욕이나 나태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욕망과 싸우는 내면의 영적인 투쟁이에요. 아, 영적인 투쟁. 네, 이슬람 신비주의인 수피즘에서도 내면 정화나 신에 대한 순수한 사랑, 이걸 강조하는데요. 이건 폭력적인 극단주의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근데요, 그럼 왜 탈레반 같은 그런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슬람 자체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은 그 원인을 이슬람 본질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현실 정치, 또 역사에서 찾아요. 종교 자체보다는요? 네, 뭐 식민 지배 상처라던가 서구 열강의 개입, 독재 정권의 억압, 또 석유 자원에 의존하는 왜곡된 경제 구조, 이런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복잡하군요. 그렇죠. 즉, 극단주의는 이슬람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특정 역사적 조건 속에서 왜곡돼서 나타난 현대의 정치 이데올로기다, 이런 분석이에요. 실제로 대다수 무슬림에게는 이런 존재들이 골칫거리이자 좀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진다고 하고요. 결국 이 책은 단순히 이슬람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종교 문해력, 더 나아가서는 문화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문화 문해력까지. 네, 니스 헤드라인 너머의 맥락을 읽고 또 낯선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려는 노력, 이게 오늘날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태도 아닐까요? 정말 그렇겠네요. 이 책이 당신께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을 통해서 그 도발적인 제목 뒤에 숨겨진 깊은 성찰, 또 오해를 풀려는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자의 그 독특한 위치, 또 주요 오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들, 그리고 이슬람의 본질과 극단주의를 분리해서 보려는 시도, 이런 점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 책은 특정 종교나 집단을 이해할 때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라는 렌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맥락적 렌즈를 당신 주변의 다른 복잡한 문제나 어쩌면 당신이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다른 집단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문제도 적용해보라. 네, 피상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당신의 이해가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